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죠.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난 강경환 피의자, 강경환 씨가 경기도에서 검거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박지훈 변호사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신출 귀몰하게 그렇죠. 이틀 동안 돌아다녔는데 결국 검거가 됐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제 이 전자장치를 만약에 훼손하고 갔다면 네. 좀 끝을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6월 달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살인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살인을 하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잡히지 않고 신출귀몰하고 차까지 가지고 도망갔는데 네. 결국은 뭐 충남 보령에서 뭐 전북 군산에서 충남 보령, 예. 서울, 파주 갔다가 지금 양평이죠. 아니, 가평에서 검거가 네, 됐습니다. 지금 가평에서 검거가 됐는데 돌아다닐 때 도주할 때 보면은 자기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늦게 잡힌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자장치를 만약 훼손을 하면 예. 바로바로 이렇게 통보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같은 걸 관리를 하는데 예.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사람은 너무 적어서. 많고 예.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연착이 네. 되면서 경찰에 통보하다 네. 보니까 한 번 늦어지면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차량도 공개 수배가 됐던데요. 그러니까 공개 수배가 됐는데 이게 위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국을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컨대 뭐 전북 군산만 해놨다가 그걸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치까지 서울까지 올 줄 몰랐는데 네. 서울에 와 있고 또 파주까지 넘어가 버리고 아마 경찰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검거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그렇죠. 문제였군요. 전자발찌를 끄는 사실을 파악한 거는 어디 있을 때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북 군산에 이제 거주하다가 네. 이동을 했는데 충남 보령까지 갔을 때 예. 거기서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거기서. 끊어서 훼손을 하자마자 이게 보호관찰소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간이 조금 늦게 통보를 받고 경찰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에게 예.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통보가 돼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군산의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는 이게 예. 송신장치나 이런 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원의 문제도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전자발찌 이게 하게 되면 범죄를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참히 도망가고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 눈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 전자장치의 어떤 발찌의 예. 기계적 부분도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공개 수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예. 경찰에서 공개한 모습을 보면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지난해 그리고 올해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2015년 나왔을 때 출소했을 때 모습하고요. 네. 최근에는 좀 삭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삭발 모습하고 두 가지하고 뭐 키하고 몸무게 네. 이런 것들 해서 좀 마른 체형. 조금 뭐 예. 조금 몸이 좀 마른데요. 네. 이것을 공개 수배함으로써 그래도 좀 빨리 잡힌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네. 심적으로 부담을 좀 느끼거든요. 네. 지금 신출 귀몰 도망가다가 이제 언론에 공개 수배를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 위축이 될 거며 예. 그런 와중에서 가평에 가서 검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출소가 됐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1993년 네. 그리고 2010년 두 차례 이제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았다면서요. 두 차례나. 맞습니다. 강간 상해죄입니다. 예. 강간을 했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시켜서 1993년에도 징역형을 받고요. 특히 2010년에는 징역 5년을 받고 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살고 그렇죠. 지난해 나왔고요. 나와가지고 근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아직 남아 있어서 25년 차고 정도 있었던 해야죠. 거죠. 예. 2025년까지 부착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네. 부착이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또 본인이 성범죄 충동을 막기는 좀 어렵다고 보니까 전자발찌를 훼손시키는 욕망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난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생각에는 전자발찌를 해놓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범죄를 못 저지를 거고 네. 관리 감독이 될 거고 어떤 것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전자발찌를 해놓고도 훼손을 했을 때 관리 감독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그를 위치를 파악을 못할 뿐더러 이 사람들이 더 강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거든요. 막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전자발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무용론까지 네. 좀 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또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참 그렇죠. 충격을 주기도 맞습니다. 했었는데요. 예.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이번 이제 검거는 됐는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이제 예.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이라는 법률에 이제 이걸 네. 훼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 훼손하거나 뭐 위조하거나 변조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징역 자기가 했던 거 말고 요거 7년 이하의 징역에 다시 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글쎄요, 되는 이제 건가요? 벌금도 또 가능한 거니까 왜 그거를 훼손하게 됐으며 또 도주를 하면서 어떠한 또 여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막 경찰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